우리 아이들 잠들었어요? 그럼 어서 모이세요. 이곳은 6대 놀이터 김태은의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입니다. 그대 날 찾아와 내 맘 두드리면 내 맘 깊은 곳에 또다시 그대 온기로 물들이네. 그리운 그대여. 그대여, 우리 다시 만나는 날, 그땐 내가 바람 되어 그댈 빛나게 해주어. 당신이 웃고 있는 사진을 습관처럼 바라보는 내 맘을 어찌 하시렵니까. 여전히 보고픈 그대여. 그대여, 우리 다시 만나는 날, 그땐 내가 바람 되어 그댈 빛나게 해주어. 그대에게 난 아직 전하지 못한 마음들이 가득 담은 밤을 또 외로움을 들인 채로. 그대여, 우리 다시 만나는 날, 그땐 내가 바람 되어 그댈 빛나게 해주어. 당신이 웃고 있는 사진을 습관처럼 바라보는 내 맘을 어찌 하시렵니까. 여전히 보고픈 그대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에 아나운서 김태윤입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10시에 찾아뵙고 있고요. 우리 서대문구 유감암 대들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정책, 그리고 우리 아이와 함께 가볼 만한 나들이 장소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들 간의 육아 정보도 공유하고 있고, 또 육아할 때 참 힘들잖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 또 느끼는 행복들 함께 나누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본격 육아 힐링 방송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장맛비가 정말 거셉니다. 그쵸? 예전에도 이렇게 장맛비가 거셌나 싶을 정도로 정말 하늘이 뻥 뚫렸다라는 말이 실감이 나죠. 정말 한번 비가 거세게 내리기 시작하면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내리고 있습니다. 이 곳곳에서 비 피해 소식도 들리고 있고 또 안타까운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께서 이 장마 기간을 잘 지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름 감기에 걸려서 지금 기침이 나와요. 목소리도 지금 걸걸하니 이래저래 지금 많이 힘든데, 주변에 보니까 감기 걸리신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기도 조심하시고, 그리고 장마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음악 듣고 올게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동안 나만 몰라서 놓치고 있던 정부와 지자체 보석 같은 지원책들, 또 그동안 나만 몰라서 못 갔던 놀이공간, 전시, 체험, 관람, 테마파크, 나들이 장소까지 이 모든 걸 지원한다. 육아 지원 소소소소. 네, 육아 지원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정말 많이 들리고 있어서 그에 따른 뭐랄까요, 지원책들, 그리고 새로운 개정된 법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 유기 살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임산부와 소중한 새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그래서 관련된 기사들, 전문가 인터뷰 내용, 법률 개정안, 그리고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먼저 이제는 정말 땜질식 입법만으로는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출산 양육 책임을 함께 고민하고 또 짐을 나눠지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모성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급선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책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30일 국회 문턱을 넘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즉 출생 통보제가 대표적입니다. 개정 입법의 핵심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산 정보를 알리고 통보받은 지자체가 필요하다면 출생신고를 직접 하도록 한 건데요. 이 출산 통보제 시행은 1년 뒤인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네요. 의료기관 내 출산 이후 출생 미신고 사례는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고요. 또 위기 임산부 또는 영아 보호체계 구축에 첫발을 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일각에선 신원 노출을 거리는 위기 임산부가 병원 내 산전 진단과 출산을 기피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주변의 눈총 탓에 가족 몰래 나홀로 출산까지 감내하는 청소년이나 미혼모 등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이 병원이 아닌 곳에서 출산을 하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또 출산 전후 산모와 아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게 되고, 또 영아, 살해, 유기 등의 범죄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병원 밖 출산 추정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올해 3월 광주 북구 야산 등산로에선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생후 1개월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황상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경찰이 광주 전남 내 의료기관 출산 정보, 그리고 산모용 약제 처방 기록까지 확인을 하긴 했지만 수사에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최근 실태 조사에 참여한 한 공무원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를 책임지지 못한 사례를 보면 보호자 상당수는 사정이 딱하다, 전전긍긍하며 주변에 철저히 숨겼고 스스로에게조차 비밀로 묻었던 과거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라고 말이죠. 이에 보건복지부 후속 입법으로 보호출산제 관련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은 노래 듣고 다시금 전해드릴게요. 최유리의 숲 듣고 오겠습니다.
숲이 돼볼게. 너는 자그맣기만 한 언덕 위를 오르며 날 바라볼래. 나의 작은 마음 한 구석이어도 돼.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날 지나치지 마. 날 보아줘. 나는 널 들을게. 이제 말해도 돼. 날 보며 아,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물에 가라앉으려나. 난 저기 숲이 돼볼래. 나의 옷이 다 눈물에 젖는데도 바다라고 했던가. 그럼 내 눈물 모두 버릴 수 있나.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날 밀어내지 마. 나를 내게도. 나는 내가 보여. 난 항상 나를 봐. 내가 내리래. 아,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난 이제 물에 가라앉으려나. 나의 눈물 모아 바다로만 흘려보내. 나를 다 감추며 기억할게. 내가 못해 나와 있어. 그때 난 숲이려나. 네, 오늘은 출생 미등록 아동과 관련한 사건, 사고,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논의와 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보호출산제 관련 법제화 이야기 나눠볼까요? 보호출산제는 산모가 원하는 경우에 개인 신상과 임신 사실을 숨겨주고 안전하게 병원 내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병원 내 출산을 유도해서 산모와 아이 이 모두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고, 엄마가 양육권을 포기하더라도 아이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양육권을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최아라 아동학과 교수는 보호출산제를 성급히 추진할 일은 아니다. 부모로부터 아동이 더 쉽게 버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고 보완책까지 고민해야 한다. 출산 아동 입장에서도 부모와 자신의 태생에 대해 알 권리를 뺏는 격이 될 수 있어서 이 관점에서도 제도를 살펴봐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위기 임산부에 대한 실태 파악부터가 먼저라면서 아직까지는 보호출산제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근본 해법은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일단 위기에 빠진 산모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 무엇보다도 여성 또는 가정이 출산과 자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보호출산제 도입 선진국은 모성 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 체계가 공고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의 과정을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는 인식을 갖고 또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 또 상담 지원 체계를 작동함으로써 이런 위기 산모에게 경제적인 도움도 주고 또 산모에게 생명의 소중함도 일깨워주고 또 동시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입양 절차 지원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생계 심리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또 밝혔는데요. 여성가족부와 함께 출생통보제 시행 전 1년여 기간 동안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또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계속해서 요즘 뉴스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면서 뭔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또 시대가 아무리 바뀌었다 해도 또 여전히 임신, 출산, 양육의 모든 과정을 여성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에서 낳은 아이만 인정하는 풍토도 있죠. 그래서 또 사회가 인정하지 못하는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따가운 눈총을 견뎌야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 산모가 스스로 느끼는 생존에 대한 불안 그리고 혐오가 영아 살해 등과 같은 정말 안타까운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부모님들 다들 아시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거예요. 어떠한 아이도 어느 아이도 소중하지 않은 아이는 없다는 거. 저도 엄마가 되니까 이런 일들이 그냥 뉴스에서나 보는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또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이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이번 진짜 논의를 계기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또 사회가 함께 키워낼 수 있는 그런 탄탄한 제도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민기뉴의 나의 모든 이들에게. 그래도 돼, 다 괜찮아질 거야. 슬퍼해도 돼, 다시 나갈 거니까. 말해줘도 돼, 너의 비밀 같은 것. 내가 다시는 안 아프게 해줄게. 너가 아픈 것 다 이해할 거야. 너가 슬프면 내가 달려갈게. 네 마음에 어떤 상처 있어도 내가 마음 먹고 낫게 할 거야. 우울하면 내게 달려와. 슬퍼지면 내게 달려와. 우울하면 내게 달려와. 다 새까맣게 까먹을 수 있게 해줄게. 아파해도 돼, 금방 나아질 거야. 쉬어가도 돼, 너무 달려왔잖아. 원망해도 돼, 내게 상처 준 것들. 내가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 너가 아픈 것 다 알아줄 거야. 말 안 해도 내가 알아채줄게.
내게 날카로운 가시때도 내가 마음 열어 사랑할 거야. 우울하면 내게 달려와. 슬퍼지면 내게 달려와. 우울하면 내게 달려와. 다 새까맣게 까먹을 수 있게 해줄게. 우울하면 내게 달려와. 슬퍼지면 내게 달려와. 우울하면 내게 달려와. 다 새까맣게 까먹을 수 있게 해줄게. 다 새까맣게 잊고 살아가게 해줄게.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볼 만한 나들이 장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이진아 기념 도서관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또 이 이진아 기념 도서관에 이어서 서대문구 남가자동 주택가 한 곳에 오붓하게 자리 잡은 남가자 새롬 어린이 도서관 소개해 드릴게요. 남가자동 342-34번지에 위치했는데요.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4층 규모의 어린이 전용 도서관입니다. 지하 1층에는 시청각 다목적실이 들어서 있고요. 지상 1층에는 영유아 아이들을 위한 영유아 열람실, 그리고 CD 자료실, 그리고 수유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면 열람실 서가 문화 사랑방이 있어서 또 보고 싶은 책에 푹 빠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3층에는 책을 보면서 또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북카페, 그리고 4층은 서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남가자 새로운 어린이 도서관에는 24,000여 권의 어린이 도서가 구비되어 있어서 우리 꿈나무들이 책을 통해서 마음껏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공간이고요. 구립 이진아 기념 도서관의 분관으로 운영이 됩니다. 따라서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의 도서관과 연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회원가입하시고 1층 가시면 회원카드 발급해 주세요. 그리고 대출 서비스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상호 대차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남가자 새로운 어린이 도서관에 없는 책들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규모가 작으니까요. 그럴 때는 온라인에서 검색을 해서 남가자 새로운 어린이 도서관으로 가져다 주세요 하는 이 상호 대차를 신청하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 후에 수령까지 휴관일 제외하고 최소 2일에서 최대 6일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보고 싶은 책이 있다면 미리미리 신청을 하시고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기도서 같은 경우는 예약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회원 가입하시고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서관 아이 손잡고 가서 편안하게 책도 볼 수가 있고, 또 아이가 또 보고 싶다, 뭐 집에서도 보자 하면은 대출 받아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확실히 자기 손으로 빌린 책은 집에 와서 잘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비가 주룩주룩 내려서 야외 활동이 참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과 어딜 가면 좋을까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럴 때 또 도서관 가서 아이들에게 또 좋은 책도 보여주고 시간도 보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육아지원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시간, 유익한 정보 찾아서 가지고 올게요. 하지만 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정부와 지자체의 새로운 지원책들이 있다면,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제게 알려주세요.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어에 김태은 아나운서 혹은 mypinkpeony 마이 핑크 피오니라고 검색하시면 제 계정 나옵니다. 자유롭게 DM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아이유가 부릅니다. 무릎. 모두 잠드는 밤에 혼자 우두커니 앉아 다 지나버린 오늘을 보내지 못하고서 깨어있어 누굴 기다리나 아직 할 일이 남아있었던가 그것도 아니면 돌아가고 싶은 그리운 자리를 떠올리나 무릎을 베고 누우면 나 아주 어릴 적 그랬던 것처럼 머리카락을 넘겨줘요. 그 좋은 손길에 까무룩 잠이 들어도 잠시만 그대로 두어요. 깨우지 말아요. 아주 깊은 잠을 잘 거예요. 조용하던 두 눈을 다시 나에게 내리면 나 그때처럼 맑게 웃어 보일 수 있을까? 나 지친 것 같아 이 정도면 오래
엄마가 처음이라, 아빠도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든든한 육아 선배가 있고 또 육아 동료도 있잖아요. 살아있는 육아 팁을 전해드릴게요. 육아 팁톡. 네, 육아 팁톡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7살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요새 아빠 육아, 프렌디 데디라고 해서 저도 나름 육아에 신경 쓰고 특히 아이와 함께 놀아주려고 꽤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너무 잘 놀아줘서 그런 걸까요? 아이가 혼자 놀지 못하고 항상 저에게 와서 같이 놀아달라고 합니다. 캐치볼이나 역할놀이 등 함께 놀 수 있는 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가끔은 혼자서도 잘 놀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건 맞아요. 아이가 놀아달라고 하는 것이 반갑기만 한 부모는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아이와 놀아주는 것도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친구들이랑 노는 거와는 또 다른 느낌이죠. 특히나 아이들이 두 돌이 지나면 다른 사람과 함께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부모가 놀이 에피소드를 잘 만들어내고 또 놀이를 재밌게 이끌어가면 부모와 노는 것이 당연히 또 제일 신나는 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또 그게 어른과 아이가 놀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아이의 놀이 주도성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부모가 놀이를 이끌어 주는 것을 아이가 기대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부모가 너무 잘 놀아줘서 이게 잘 놀아주는 것도 이게 뭐라고 하지? 너무 잘 놀아주면 또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끌려 가기 위해 같이 놀자고 하는 거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또 아이가 놀이 주도성을 갖도록 부모가 힘을 좀 빼는 게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은 아이를 둘 낳는 것도 다둥이에 들어갈 정도로 하나밖에 없는 집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특히나 또 아까 우리 사연자님처럼 아빠 육아, 프렌디 데디 이런 것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놀아주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이가 오히려 이렇게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아이와의 놀이에서 슬슬 부모님은 이제 조연급으로 물러나주고 아이가 놀이 에피소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다 보면 아기가 혼자서도 놀이를 꾸려나가는 힘이 생깁니다. 꼭 엄마 아빠랑 노는 게 아니라 인형이나 장난감만으로도 혼자서 놀 수가 있고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면서 놀 수가 있고 또 친구들과의 놀이에서도 주체성을 갖고 놀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아이가 된다고 하니까 한번 너무 잘 놀아주시지 마시고 적당히 한번 놀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사연은 요즘 저희 첫째가 요즘 떼를 자주 쓰거든요. 이거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자주 떼를 쓰고 때로는 가족들을 핥히고 문다라는 사연입니다. 어떻게 우리 떼쟁이야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애기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울고불고 떼를 쓰면서 짜증을 내요. 밥상을 엎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때때로 가족들을 물거나 핥히는 탓에 속상해서 저도 같이 울 때가 많습니다. 바람직한 행동을 위해서 칭찬 스티커를 붙여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엄격하게 생각하는 의자도 써봤는데 행동이 고쳐지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엄마가 몰라줘서
그리고 내 기분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리고 내 기분이 어떤지 잘 몰라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전문가 의견을 제가 또 찾아왔습니다. 감정이나 의사를 표현하는 법을 잘 배우지 못한 채 학교에 가면 더 문제니까 이거를 집에서 좀 조절하는 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아이가 울 때 바로 달래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떼쓰고 우는 아이 바로 달래지 않고 언제나 스스로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아이가 진정된 후에는 아이 뜻대로 할 수 없는 이유를 또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이에게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와 대화할 때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구나, 이제 알았어 라고 크고 아주 확실하게 호응을 할 때는 해주고, 눈을 맞추고 입모양을 크게 해서 대화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면은 언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공감 능력까지도 함께 해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찾다가 이거 나도 하려고 했는데? 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칭찬 스티커예요. 이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이것도 추가적으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아이와의 경쟁을 하기 위해서 받게 하는 칭찬 스티커는 스티커를 받지 못하는 아이에게 사랑을 덜 받는다는 느낌을 준대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로 경쟁 이런 거를 통해서 우열을 나누기보다는 받을 수 있는 행동 그 자체를 칭찬해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육아 팁톡이었습니다. 사연 많이 보내주실 거죠? 기다리고 있을게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윤달의 별처럼 내게. 바람이 오늘따라 조금 내 맘을 흔들어서 매일 같은 하루지만 유난히 내겐 긴 밤이야. 우리 자주 볼 수 없게 되어 아쉬워 못내. 그리운 걸까 끝내 채우지 못한 밤 눈을 감고 널 기다려봐. 그대 별처럼 내게 오면 잠든 그대의 꿈속에서 우리 만날 수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대 별처럼 내게 오면 매일 밤과 같아서 사랑한다 말할 텐데 그대도 나와 같길 바래요. 넘쳐 흐르는 나의 맘이 어떤 말로도 표현이 안 돼. 오늘은 무슨 말로 그대 기쁘게 할지 몰라서 꿈이 없는 진심으로 지금 내 맘을 내게 말할게. 너무 보고 싶다고. 그대 별처럼 내게 오면 잠든 그대의 꿈속에서 우리 만날 수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다면.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때론 힘들고 지치고 그럼에도 때론 행복했나요? 힘든 마음엔 위로를, 지친 마음엔 응원을, 행복한 마음은 더 큰 행복으로. 토닥토닥 행복 육아. 레이니 데이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비가 오네요. 장마철이라 아이들 외부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 심심한지 종일 짜증도 부리고 꿉꿉하고 습해서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언제쯤 이 비가 그칠까요? 마음껏 아이들이 신나게 킥보드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놀 수 있는 그런 상쾌하고 쾌적한 날씨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우아전 식구들도 비 피해 없길 바랍니다. TNRUD8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출산한 지 이제 30일 되는 초보맘입니다. 조리원 퇴소하고 이름하여 육아 헬게이트가 열렸네요. 밤새 잠도 못 자고 종일 비몽사몽이에요. 아이 낳으면 친정엄마가 그렇게 생각이 난다고 하는데 새삼 엄마는 저희 3남매를 어떻게 키웠는지 대단하고 또 감사하고 또 미안하고 그러네요.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36개월) 아들 엄마입니다. 이제 슬슬 배변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아들 곧잘 따라와 주네요. 3년간 함께한 기저귀와 이별할 생각에 벌써 들뜬 접니다. 아들아, 이제 곧 성공이 눈에 보인다. 우리 조금만 힘내보자. 화이팅! 네, 정말 화이팅입니다. 저희 아들도 지금 배변 훈련하고 있는데 빨리 성공하면 좋겠어요. 자,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에서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아 고민 혹은 육아 꿀팁도 좋고요.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응원하는 사연, 위로받고 싶은 사연 모두 다 환영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김태은 아나운서 혹은 MYPINKPEONY 마이 핑크 피오니라고 검색하시면 제 계정 나옵니다. DM 보내주세요. 제가 방송 때 소개해 드릴게요. 네,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오늘은 좀 속상한 마음으로 방송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계속해서 좀 비 소식이 이어질 것 같아요. 비 피해 없도록 안전운전 하시고 또 우리 아이들 뛰어놀지 못해서 밖에 계속 쳐다만 보면서 짜증내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우리 집에서 또 즐겁게 행복한 시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엄마 아빠도 힘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10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참 행복했고 내일은 우리 더 행복할 거예요. 좋은 밤 되세요. 나의 두 눈에 보여지는 그 뒷모습이 서글퍼지는 마음이라 눈물이 글썽여 하루 또 하루 지나가면 더 멀어질까봐 이렇게 또 불안한 마음만 날 떠나가지 말아요 가슴 속으로 그댈 향해 외치는 말 돌아가지는 말아요 그대 있는 곳 다시 사라지지 외로운 맘에 서러워도 울지 말아요 나의 어깨에 기대어요 그대 괜찮다면 어떤 날에는 더 아프고 또 슬프겠지만 내가 그대